사건 최초 보고 2023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고한 입법 하나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 입법 제목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판 나사로 불릴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겼는데 야당부터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입지도 논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도 아니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도 아니었기 때문. 그 밖에도 숱한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고 5월 27일 드디어 탄생한 우주항공청. 나사 아니고 카사. 정말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걸까?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대통령급 대우 한국판 나사의 탄생.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첫 발걸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빌 넬슨 미 나사 국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I'm pleased to welcome CASA to the newest ranks of star sailors. And together we're going to sail on a cosmic sea. 윤석열 대통령은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스페이스 광객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보겠다는 포부인 건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8년 뒤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킨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화성 궤도선을 발사. 20년 뒤에는 화성에 착륙해 태극기를 꽂겠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제4 라그랑주 점에 태양 탐사선을 보낸다. 과거 포기했던 소행성 탐사도 재검토. 오는 2029년 지구로 근접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재추진한다. 이 임무들을 위해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한국형 위성 함법 시스템과 15cm급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하반기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은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9,90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 예산을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정부가 밝힌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과기부가 50억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일명 우주기금, 뉴스페이스 펀드가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쪼개어져 정책을 만들고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까지 담당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 산자부나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그리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포함되죠. 특히 R&D 연구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주도해왔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번에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역할입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의 초대 수장은 40년간 로켓만 연구한 전문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나로호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 우리나라 우주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죠. R&D를 총괄할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는 지난 30년간 미 나사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존 리 항구천문연구원 수석 컨설턴트가 선임됐습니다. 존 리 본부장은 연봉 2.5억 원, 무려 대통령과 동일한 급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겠죠. 아직도 의문이 들 수 있는 바로 그 궁금증. 그렇게 중요한 우주항공청이 왜 인구 10만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땅끝 경남 사천시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걸까요? 대선 공약 때부터 사천을 콕 집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에서 사천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툴루즈는 세계적인 우주항공 거점 도시로 유럽 최대 규모인 프랑스 군립 툴루즈 우주센터가 들어선 곳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시골 도시였지만 현재는 프랑스 국립항공대와 명문대인 툴루즈 대학, 각종 연구기관들이 모여있게 됐고 미국 보잉사와 쌍벽을 이루는 유럽 최대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 본사도 툴루즈 근처에 위치해 있죠. 툴루즈는 현재 프랑스 4대 도시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천시도 툴루즈와 여건이 비슷하다는 판단인 건데 사천시에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80여 개의 다양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루 2번 서울을 오가는 사천공항도 위치해 있고요. 공동 생활권인 인근 진주시에는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도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 도시 창원에는 한국형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도 위치해 있죠. 여기에 우주항공청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산, 학, 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에 더해 상업 및 관광 기능까지 더해진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경남도의 계획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할 전망인데요. 이는 과거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을 의미하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이 조성되는 뉴 스페이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이제 뉴 스페이스를 해보자는 게 한국우주청이 만들어진 이유인데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이 함께 협력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나사와 같은 국제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링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비록 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우주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나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같은 해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도 쏘아 올려져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죠.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로 손꼽힙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 그 다음으로 우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강신호 PD였습니다.